안녕하세요. 심진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탕감률, 통과 여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변제금입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변제금이 한 달에 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변제금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도 같이 설명드리면서 내 변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고 소득이 낮으면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변제금을 보통 3년, 짧으면 2년, 길면 5년 동안 갚는 게 개인회생의 변제금 계산 방법입니다. 월 소득의 기준은 세 전인가요? 세 후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나의 월소득은 세후 소득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350만 원인데 세금과 4대 보험을 빼고 실제로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이런 비용을 빼고 남는 순수익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자면 1인 가구는 약 154만원, 2인 가구는 약 255만원, 3인 가구는 약 330만원, 4인 가구는 약 402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제금을 계산해 볼게요. 월소득이 300만원이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나의 월소득 300만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인 약 154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인 146만원 정도가 월 변제금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 금액을 보통 36개월 동안 갚으면 됩니다. 혹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생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제금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혼자 살면 300만 원에서 1인 최저 생계비 154만 원을 빼면 146만 원이 변제금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월 소득 300만 원에서 2인 생계비 약 255만 원을 뺍니다. 그럼 약 45만 원 정도로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입니다. 월세 내는 거 일정 금액 이상은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병원비, 자녀 교육비 이런 것도 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부분이어서 추가 증빙 자료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변제금 상황에 맞게 잘 설계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가 생계비만 잘 체크해도 월 변제금이 5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변제금이 확정되는 건가요?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어디까지 포함인가요? 청산가치는 내 재산인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코인, 보험, 해약, 환급금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천만 원 있다면 개인회생을 할 때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소득 계산으로 나온 변제금이 총 2천만 원인데 청산가치가 3천만 원이면 변제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으로 내가 총 얼마를 갚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계산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모은 총 금액. 두 번째, 현재 내 재산을 다 합친 청산가치 총액.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총 변제금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만약 3년 동안 꼬박 갚아도 내 재산보다 적게 갚는 셈이라면 재산만큼은 갚아야 하니 월 변제금을 더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내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대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결국 재산을 낮게 평가받을수록 여러분이 내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저희가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법원에 신청하는 것보다 변제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보통 3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체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 같은 채무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매달 변제금이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댓글에 총 빚이 얼마인지, 월 소득, 가족수, 재산 정도를 남겨주세요. 가능한 범위에서 답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변제금 계산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상담 전화 주셔도 됩니다. 변제금 계산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개인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